자, 오늘 우리 K 증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급등하면서 모처럼 미약 한강,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약세 마감인데 한국 증시만 강세 마감,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판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모처럼 이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은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코스닥 잡주들에게까지 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못되고 뭐 개별주가 잘 나가는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오늘 우리 K 증시는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세였으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우리가 또 그놈의 트럼프 혓바닥에 농락을 당한 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동력으로 정말 그 영화 제목처럼 분노의 질주 같은 반등이 오늘 사실은 실체였습니다. 진짜 이 트럼프야말로 제가 오럴 리스크, 그러니까 그 입이 화근이라고 주말 라이브 때 전해드렸는데 결국 그 오럴인지 지랄인지 하여간 장난질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급락 이후 하루 만에 뭐 V자 반등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그 워런 버핏의 말대로 어제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어제 잃어버린 돈은 이미 그냥 날라갔고 오늘은 또 다른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은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그 맥해중,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벼락 같은 관세를 트럼프가 발표해 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멕시코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의 그 접경 지역, 그 국경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트럼프한테 좀 숙이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이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해 주겠다고 트럼프가 발표한 거예요. 아니 미친 인간이 분명히 주말에 관세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협상의 여지조차 없다고 그냥 계속 밀어붙일 테니까 때리면 맞으라는 식으로 분명히 코멘트를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멕시코, 캐나다, 중국 중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또 두 개나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해 준다고 지금 선심을 쓰듯이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해중 가운데서 이제 오늘까지 춘절로 휴장인 중국의 경우 오늘 밤 전화 통화로 협상을 하겠다고 백악관이 또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와중에 멕시코는 이제 트럼프한테 어떤 관세 협상용으로다가 재물을 하나 갖다 바쳤는데 이 멕시코의 대표적인 카르텔로 꼽히는 마야광 엘리키를 바로 군 병력을 동원해서 검거한 건데요. 아 진짜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 보신 대로 면상에 문신한 거는 진짜로 그냥 남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딴 건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뭐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닌가요? 아 가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K 눈썹 문신 한 분들이 또 화내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면상이 하여튼 눈썹 말고 볼따구니 이런 데다가 문신한 인간들 조심해야 돼. 하여간 이번에 엘리키는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멕시코가 잡아들였는데 이런 카르텔만 이걸 제외하고도 멕시코에 한 20개가 넘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카르텔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을 공급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서 일단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신에 트럼프 꼬붕이 돼서 취한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엘리키 잡아들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맥해중 중에서 맥해가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캐나다는 뭐냐? 여기는 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현재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사시는 지역이 온타리오주. 거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위성 인터넷 비즈니스 있죠. 스타링크. 이거를 온타리오주에 도입할 예정으로다가 1억 달러짜리 규모의 계약을 해놨는데 이거를 온타리오주에서 즉각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를 인질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경우는 워낙에 뭐 땅도 넓지만 지형 변화가 좀 심한 그런 나라라서 인터넷망이 깔리기가 좀 힘든 지역도 있는데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이거는 뭐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통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그냥 지구 밖에서 위성으로 그냥 쏘는 거니까 뭐 지형의 관계가 전혀 없죠. 참 근데 캐나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로키 산맥과 그 단풍나무 그리고 설국으로 유명한 나라인 이 캐나다의 산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70%야.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우리도 역시 산지 비율이 70%고 평지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장기 우상향이 안 되고 백이냐고요. 근데 자꾸 왜 집 팔아서 월세 살면서 그 돈을 주식을 사라는 그런 의견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오늘 좀 넘어가고. 하여간 그래서 이걸 지난 바이든 정부 때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1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4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랑 계약을 해놨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이 계약을 깨버리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트루도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또 그놈의 관세 갑질을 일단 한 달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또 그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총리도 튀어나와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 1억 달러짜리 스타링크 계약 취소를 보류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마니또도 아니고 서로 무슨 선물 교환하는데 제가 뭐 주는지 그거 알아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놈의 전화 한 통이 뭐라고 전 세계 증시가 막 하루는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누웠다가 하루는 도로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난리인데 진짜 이거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어제 밝히기를 맥해중의 마지막 타자로 이제 중국도 역시 어젯밤 기준으로 말하기를 앞으로 24시간 내로 또 그놈의 전화 통화 후에 관세 여부를 유예든 아니면 바로 때리든 결정하겠다고 또 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은 또 어떤 협상 카드를 쓰고 있냐? 바로 그게 희토류예요. 아시다시피 이 희토류는 그야말로 희귀하다는 그 희자에다가 흑토자. 그래서 땅에서 나는 물질 중에 희귀한 건데 21세기의 석유라고 또 불리다가 이게 반도체에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다 보니까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그렇게까지 불리다가 이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0% 그리고 생산량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중국이 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하면서 통상 보복을 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일찌감치 이거를 그 유럽 최대 희토류 매장량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달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러우 전쟁에 우리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희토류로 갚을 경우 우리는 이걸 안보 비용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여기 유럽연합이 들고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같은 데를 이미 우리 유럽 기업들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도 하고 소유권도 지금 다 나눠져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차지하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이거 희토류 때문에 중국도 관세 유예 쪽으로 지금 일단 우회로를 찾고 있었고 대신에 유럽연합은 이미 이 맥해중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이게 기출 문제가 유출된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럽연합도 그럼 희토류랑 그린란드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자원을 무기로 트럼프랑 협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어요. 하여간 희토류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패가 노출된 게 사실 중국보다는 뭐 우리 입장에서 더 잘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비록 우리는 뭐 희토류도 없고 뭐 자원 빈국이지만 대신에 한반도에는 한반도산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 80년대 그 중동 오페크인지 오페스인지 걔네 오일 쇼크 일으켰던 것처럼 반도체 쇼크 한번 일으켜가지고 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금수 조치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자체 수출 금지 이거 왜 고려하지 않냐? 제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그렇게 부르짖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트럼프랑 협상을 하려면은 우리도 거의 그 독약 먹은 쥐처럼 그렇게 진짜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으면 결국 트럼프한테 말려든단 말이에요. 그 멕시코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새로 당선된 사람인데 그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파루도라고 뭐 200년 만에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 나왔다. 근데 하도 그 전 대통령들은 뭐 그 멕시코 카르텔들한테 휘둘리니까 뭐 그러다가 중간에 그냥 카르텔한테 포섭 당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장학생이 되든가 아니면 카르텔한테 뭐 측근들이 막 살해당하고 막 암살 협박받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유태인 출신으로 부모님이 둘 다 이공계 학자 출신인 그 여성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클라우디아가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란다 산체스 피게로아라는 여성 시장이 바로 카르텔에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본인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고 또 멕시코 국민들은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성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디아 대통령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역시 그 카르텔도 좀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임기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뭐 그 카르텔들하고의 관계는 뭐 약간 음으로 양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뭐 관리를 해오고는 있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협박하니까 바로 그 클라우디아 대통령이 메이저 카르텔 마약 왕 중에 한 명을 잡아들인 거예요. 이거 이제 본인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경우 그 트리도가 트럼프랑 지난 그 면담 가졌을 때 그 진짜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총리 사임 발표하면서 지금 정치 생명까지 걸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 트럼프가 니네 캐나다도 결국
우리 미국 땅으로 흡수해 버리겠다.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 있으면 말이 되냐? 그냥 너는 그냥 주지사급으로 그럼 내려가야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면전에서 개쪽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불만 있으면 니네 나라 국민들한테 한번 주민투표 붙여보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루도가 그 온타리오주 주지사를 동원해가지고 진짜 쥐가 고양이를 깨무는 그런 심정으로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 1억 달러짜리 취소한다고 이렇게 맞선 결과 그나마 관세 유예를 또 받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는 히토류가 무슨 땅에서 캐내가지고 뭐 대충 씻어가지고 갖다 쓰는 고구마도 아니고 이게 그 2차 전지 소재들하고 마찬가지로 재련 과정에서 엄청난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심지어 히토류 1톤 정제하는데 거의 염산급의 강산성 폐수 200톤이 나오고 6만 제곱미터의 독가스가 또 나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금속 분류 작업에서 1톤이 넘는 방사성 물질까지 나온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 히토류를 어떤 전략 자산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면서도 그 뒤에 어떤 근로자들의 생명과 자기네 토양, 대기, 그리고 지하수 이런 오염까지 다 희생시킬 각오로 그렇게 지금 덤비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오후에 기습적으로 중국이 또 미국산 제품에 10에서 1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K증시 뭐 오후 들어서 반등폭도 다소 반납을 한 건데 이거는 또 개시 일자가 2월 1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왕서방도 트럼프하고 또 이제 담판을 제대로 벌이겠다는 뜻이고 거기서 트럼프가 왕서방이 원하는 대로 좀 들어주면 우리도 유예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하고 애플이 그 중국 관세 사정권에 들어가니까 트럼프도 당연히 이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결국 협상에 나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생각보다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뭐 몇 개나 되냐, 테슬라하고 아이폰 다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보면 많아요. 석탄, 천연가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석탄하고 천연가스는 중국이 미국산에다 15% 관세 때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유, 농기계, 픽업 트럭 이런 데는 이제 10% 보복 관세를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차피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뭐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뭐 이미 100% 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뭐 믿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딱 진짜 사람이 먹을 식량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가축 사료나 이런 곡물들은 미국산이 없으면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그 중국 사람들 많이 먹는 돼지고기는 그 캘리포니아산 옥수수하고 대두 같은 그런 사료 말고 뭘 먹여서 그럼 어떻게 키우냐고 도대체. 아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만 미국한테 그놈의 우방인지 후방인지 쪽방인지 이런 거 가지고 감성팔이를 해봤자 트럼프한테는 통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반도체로 갑질을 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금수저치 때리잖아요. 바로 그냥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 부족 사이클 빠져들면서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마지못해 풀어주면 돼. 뭐 명분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히토류는커녕 희욱이밖에 없는 희욱 보유국. 나 김희욱. 근데 하여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라고는 저기 산기슭 파면은 칡뿌리밖에 안 나오는데 아카시아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나라인데 그나마 우리는 고급 인적 자원이 전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결국 다 자리 잘 잡고 애들 교육 훌륭하게 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정말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민족성 자체가 바로 근면 성실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서 수출도 하고 먹고 사는 경제 구조인데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반도체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안보다. 이렇게 나가야죠. 자, 그 와중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딱 실적 발표한 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여기 또 실적이 대박 나가지고 그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순식간에 23%가 진짜 완전 급등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여기 팔란티어는 최근 1년간 상승률이 400%야. 근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팔란티어가 원래 어떤 사이버 보안주, 그냥 소프트웨어 제조사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미국 국무부 공식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AI 보안관 같은 역할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반미 시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미국 들어갈 때 뭐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이게 그 민간인 SNS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도 결국 팔란티어 기술입니다. 근데 이 팔란티어가 뭐 실적이 대박나서 급등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 팔란티어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배터리 방전된 전기차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요. 잠깐 30초만 집중해 주실래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라는 사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 24시간 365일 밤낮도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의 주문 당일에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까지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끄덕끄덕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부터 우리 K정씨 급반등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이제 한숨 돌렸다. 이제 내가 해외만 나가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그런 원망에서 나도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죄책감을 덜었구나. 그럼 좀 더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아까 여기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에서 속보 나오고 난리네요. 나는 진짜 세상이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저는 그냥 평생 방구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뭔가요 도대체? 자, 하여간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영향권인데 참 그거 아세요? 지금 트럼프 임기 겨우 2주 차라는 거? 아니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26번을 더 가야 1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4번을 해야 트럼프 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진짜 저부터 당장 한 10년은 늙어버리는 기분이고, 그 다음에 또 맥해중 다음에 결국 한일대,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이 또 이제 트럼프한테 관세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현 정부가 뭐 제대로 된 그 대책이나 외교 라인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또 막막한데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한국은 참 얼마나 요리해 먹기 좋은 상태입니까? 지금 집안에 엄마 아빠 크게 싸워가지고 한 명은 가출하고 한 명은 감옥 가고 지금 그럴 지경인데 그 애들한테 뭐 하나 갖다 팔아먹기 얼마나 쉬워요. 트럼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이제 관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방위비까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는 GDP 대비 5%까지 방위비 올리라고 협박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이고 미국은 3.5% 정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미국 정도 수준까지는 올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저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랑 방위비 인상 콜라보가 상륙하는 이 시점이 또 하필이면 우리 공매도 재개 예상 시점이 3월 달하고 맞아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고, 특히 2차 전지나 이런 거 이제 신용미수로 물탄 분들은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금을 확보해 놓고, 현금도 종목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떨주볼팔로 그동안 마련한 현금으로 어떤 야수의 심장을 갖추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지난 코로나 폭락장 이후 최고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인데, 외국계 리포트로 이제 마침 넘어가서 우선 모간 스탠리의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이 전면 시행될 경우 GDP는 0.7에서 1.1% 까지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그 CPI 기준으로 0.3에서 0.6%가 급등할 수 있다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연준이 또 긴축이나 금리 인상으로 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는 관세 조항에 대해서 앞에 보셨다시피 뭐 여러 유예 조치나 예외 조항이나 이런 식으로 결국 관세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관세의 악영향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나름 모간 스탠리가 이제 낙관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트럼프의 그 맥해중 25% 추가 관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면서 그 이유를 이제 3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째, 미국 기업들부터가 이걸 원하지 않고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 중이다. 그다음 둘째, 북미 제조업 통합도가 매우 높아서 현실적으로 이게 시행이 쉽지 않을 거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사실 국경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신분증만 보여주면 다 통과시키는 이런 식이어서, 심지어 그 미국 시애틀에 살면서 캐나다 밴쿠버 포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 아니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그 의미도 없는 국경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셋째, 그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민과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트럼프발 관세의 명분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3번째는 이미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일기 때는 그냥 가만히 관세를 맡고 있었던 나라들도 최근에 그 맥해중 케이스를 보고 일제히 이제 미국에다가도 보복 관세로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2기 관세 리스크가
이거를 또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근데 그럴 경우 트럼프는 또 그 보복 관세를 받고 또 추가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정말 관세로 펼치면서 벼랑 끝 대응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정말 듣기에도 오싹한 주장을 하네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참 어제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유일하게 목표가 상향의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보란 듯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아웃퍼폼하면서 급등 나왔죠. 반면에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안 그래도 알아 누워 있는 사람을 거의 발로 밟듯이 후려쳤던 NC소프트는 오늘 같은 날도 반등해서 혼자 소외되면서 또 빠졌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생색정보통을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또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외국계 리포트가 그놈의 뭔 프로, 뭔 작가, 뭔 경제연구소 이런 마바라들보다 지금까지 적중률이 훨씬 높았어요. 자,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활약이 큰데 이번에는 하이브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은 매출 9% 증가, 영업이익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를 내놨고요. 그 와중에 이 하이브는 콘서트 수익이 중요한데 이 하이브 소속의 BTS가 컴백 후 월드 투어 일정을 원래 올해 2025년부터 시작할 걸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내년 2026년부터로 미뤘대. 저도 이거 처음 듣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또 조심하자는 게 지난 코로나 당시에 하이브에서 이 BTS 매출 기여도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재계약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근데 이제 지금 뉴진스도 놓쳐버린 상황에서 하이브의 유일한 희망은 BTS의 복귀밖에 없다. 근데 이러다가 도로 그 예전 굴레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려들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YG에서 블랙핑크로 대박 났을 때 다들 실적이 효자다 뭐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계 리포트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저렇게 블랙핑크 의존도가 올라가고 매출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걔네들 재계약하려고 붙잡는 데 들어간 돈은 더 많이 커지면서 결국 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때도 그 어떤 마바라들도 블랙핑크 대단하다고 효자 효녀 얘기만 했지 이런 이 리스크를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하이브의 경우 BTS 컴백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또 독이 될 수 있다고 그 굴레를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 투자 의견은 중립의 목표가 20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골드만삭스로 쭉 가는데 다음 타자는 바로 현대오토에버. 여기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4분기 실적 이미 잘 나왔는데 그 비결이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에 따른 지속적인 IT 서비스 증가 덕분이라고. 반면 전기차 비중이 높은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경우는 투자 및 인건비 증가로 마진율이 좀 줄었다. 그럼에도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계열사로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꼽았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에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특성상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여기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분석하는데 지난 HBM 매출이 이제 4분기 기준 가이던스를 하회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뭐 다 알죠. 우리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GPU 고객사들이 그놈의 HBM3E 8단짜리 인증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4분기 막판까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결국 올해 1분기에도 이 HBM 매출, 그 다음에 HBM3E 12단의 공급 실행 여부가 핵심이라고 본대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HBM의 업황 자체가 또 이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1분기에 소폭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마진의 급격한 축소, 그리고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감소, 이제 이런 것들도 주요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목표가가 72,000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다행히도 매수입니다. 사실 이 골드만삭스가 한때 그 10추위, 그러니까 10만전자 추진위원회 회장 출신인데 참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던 삼성전자였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중국이 춘절 이후 첫 개장하는 그런 또 날이기도 하고 먼저 오늘 홍콩은 그 트럼프 관세 연기에 대해서 우리 K증시랑 마찬가지로 화답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일은 우리가 일단 개장은요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을 따라서 출발을 하겠지만 그 다음 이제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에 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방향성이 개장은 미국, 10시 반부터는 중국 이렇게 따라갈 것으로. 그럼 역시 또 고라니 타임 아닌가요? 10시 반? 자, 그래서 내일 그 증시 일정 보면은 가치 7조 원대라고 하는 LG CNS가 드디어 내일 상장일입니다. 제가 뭐 드디어라고 표현하는 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하여간 그 청약 증거금 21조 몰린 거 다 어디서 빠져나간 돈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뭐 어디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에서 갖고 있던 종목들. 그 와중에 내일도 또 공모 청약 2개에다가 수요 예측은 무려 3개나 이어지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대신 내일부터 새로 공모 청약에 들어가는 거는 동국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보자. GS 리테일, 카카오뱅크, 지누스, 이노오션, 롯데하이마트, PI 첨단 소재,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화생명, 제주은행, 현대퓨처넷, 대한전선, 롯데정밀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K탑리츠, 다음 산일전기, 신세계, GS건설,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KB금융 이렇게 참 애증의 종목도 있고 구멍도 있고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도 다 섞여 있네요.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제 대박인데 우선 내일 뉴욕 증시 마감하고 내일 새벽에 그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AMD 그다음에 이제 스냅챗하고 암젠 이렇게 이제 실적 나오고 그다음 내일 밤에 우버, 월트 디즈니 그다음 내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포드랑 퀄컴 실적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린 거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제 런던 고라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연속 재생으로 쭉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클릭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쉽죠? 사실 엊그제 뭐 저 수익 창출 정지도 모처럼 또 먹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알고리즘한테 버림받으면은 우리가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고 뭐고 해가 저에게 진짜 힘이 필요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그 컨택을 할 수 있는 오작교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슨 뉴스까지.